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가는 2022입니다. 윤석열이 일본 방문 첫날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한국 측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를 직접 배상하라며 내린 판결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결정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위반하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형을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이런 어처구니 짓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대법원 판결으로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라는 채무를 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전범기업들에게 채권을 갖게 되는데, 제3자가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채무를 대신 지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려면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 즉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은 전범기업들의 사과가 없이는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윤석열이 일본에게 잘 보이려 발버둥을 쳐도 피해 당사자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제3자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변제를 한 우리 정부가 채무자인 전범기업에 대해 변제한 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입헌 군주제의 왕이나 된 듯 나라의 세금을 국회의 승인도 없이 일본의 전범기업들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이 윤석열 개인의 나라인 줄 착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삼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지정해 교체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선을 넘었다고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법원 판결을 일본 공식 석상에서 뒤집은 윤석열 또한 탄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